Hi everyone, I am Lim Lauren. I am so happy you're here to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림 로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K-드라마, K-팝 보다가 한국을 사랑해서 유학 와서 쭉 살고 있어요. 여러분, 3주 전이었어요. 새벽 2시. 자취방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식은땀이 줄줄 나고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저 혼자 한국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이 새벽에 119를 불러야 하나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그날 밤이요. 그날 밤 한국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받은 청구서 한 장.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진짜로요. 미국에 계시는 저희 엄마한테 이 얘기 했더니 엄마는 우셨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도 한국 가서 살까?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하셨고요. 한국 분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계시는 그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봐주세요. 저 진짜 한국에서 산 시간 중에 가장 충격받은 일이었거든요. 저 20살에 한국 처음 왔어요. 지금도 20대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캘리포니아에 그대로 계시고 가족 영상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미국 의료 시스템이랑 한국 의료 시스템을 양쪽 다 진짜 생활자 시점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거기서 어떻게 사시는지 옆에서 다 보고 자랐으니까요. 다시 그날 새벽으로 돌아갈게요. 새벽 2시 10분쯤이었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저 혼자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국에서 응급실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진짜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이거 가면 도대체 얼마 나오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한국 분들 들으시면 왜 그런 생각을 먼저 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자랐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은 곧 파산이거든요. 진심으로요. 그게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아파도 일단 참는다가 첫 번째 옵션이에요. 그러다가 통증이 더 심해져서 결국 친구 지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새벽 2시 반에. 지영이가 자다가 받았는데 제 목소리 듣고 바로 야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하더라고요. 20분 만에 저희 집 앞으로 왔어요. 택시 잡아서 같이 큰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가는 길에 저 진짜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진료비 100만 원 나오면 어떡하지? 200만 원이면 카드 한도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 외국인은 보험 어떻게 적용되지? 가는 내내 통증보다 돈 걱정이 더 컸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지영이가 옆에서 자꾸 야 걱정 마. 한국 응급실 비싸지 않아 하는데 저는 그 비싸지 않다가 얼만데. 그랬더니 지영이가 10만 원 안 나올걸 하더라고요. 저 그때 진짜 못 믿었어요. 10만 원이요. 응급실에서요. 새벽이에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문 한 번 통과하는데 진료받기도 전에 기본료가 $1,000가 넘어요. 그게 한국 돈으로 130만 원이에요. 진료받기 전에요. 응급실 도착이 새벽 3시 좀 안 됐을 때예요. 접수 창구에 갔는데 외국인 등록증 보여드리고 건강보험증 정보 입력하고 그게 끝이에요. 무슨 먼저 보증금 얼마 내세요? 그런 거 없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들어갈 때 신용카드 먼저 긁어요. 수술 동의서보다 결제 동의서가 먼저 와요. 진짜예요. 접수하고 한 7분쯤 기다렸을까. 간호사 선생님이 부르세요. 일단 활력 징후 체크,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그러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와서 어디 아픈지 물어보시고 만져보시고 영어 좀 섞어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 친절해서 저 그때 거의 울 뻔했어요. 검사 들어갔어요. 피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복부 CT까지. 미국에서 CT 한 번 찍으면 보험 없을 때 평균 $1,200, 160만 원이 넘어요. 보험 있어도 자기 부담이 적어도 30에서 40만 원은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CT 찍자는 말이 가고 단단히 해라 이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날 밤 1시간 안에 다 끝났어요. CT 결과까지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 보시고 급성 위장염이에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고요. 수액 맞고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며칠 쉬세요 하시는데 저 그 다행히라는 말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무서웠던 게 한꺼번에 풀렸거든요. 수액 2시간 맞고 새벽 5시 반쯤에 퇴원, 응급실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2시간 반.
의사 진료 2번이나 해주시고 간호사 케어 계속하시고 피검사, 소병검사, CT 다, 수액 한 팩, 약 처방, 그리고 지영이가 옆에 계속 있어줬고요. 친구 지영이는 진짜 그날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충격은 청구서 받았을 때 시작됐어요. 수납 창구 앞에서 카드 미리 꺼내놓고 몇백만 원이 나와도 끝까지 갈게. 마음 다잡고 있었어요. 직원분이 영수증 출력해서 주시는데 저 숫자 2번 봤어요. 2번, 3번 봤어요. 진짜로요. 87,000원. 그게 다였어요. 응급실 2시간 반, CT 1번, 피검사 1번, 소변검사 1번, 수액 한 팩, 의사진료 2번, 약값까지. 다 합쳐서 87,000원. 미국 돈으로 65달러 정도예요. 저 그 자리에서 이거 진짜로 이게 끝이에요. 2번 물어봤어요. 직원분이 웃으시면서 네, 응급실 본인 부담 그렇게 나와요. 보험 적용된 금액이에요 하시는데 옆에서 지영이가 내가 뭘 했어 하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요. 똑같은 진료 받았으면. 최소 1200만 원 나와요. 평균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고요. 자료 다 찾아봤어요. 미국 응급실 평균 청구비가 2200달러에서 시작해서 입원 안 해도 15,000달러까지 가요. 한국 돈으로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 CT 찍었으면 거기서 또 200만 원 추가. 그리고 미국에서 수액 한 팩이 평균 60만 원이에요. 수액이요. 한국 87,000원. 미국 1,500만 원. 같은 진료, 같은 사람. 그날 밤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자취방 가는 택시 안에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같은 지구야. 이 청구서 사진을 저 그날 아침 미국 엄마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자랑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엄마, 나 새벽에 응급실 갔는데 괜찮아. 안심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영수증 보더니 음성 메시지로 다 보셨어요. 로렌, 이거 진짜야. 숫자가 하나 빠진 거 아니야? 저 엄마 진짜야 했더니 엄마가 한참 말이 없으세요. 그러더니 우셨어요. 진짜로 우셨어요. 왜 우셨는지 우리 엄마 이야기 좀 풀어드려야 해요. 한국 분들도 이거 아셔야 해요. 저희 엄마는 7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셨어요. 저랑 비슷한 증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위염이나 식중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빠가 병원 가자 했는데 엄마가 안 돼, 너무 비싸 하고 그냥 진통제 드시고 아침까지 버티셨어요. 미국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아침에 결국 못 버텨서 응급실 갔는데. 엄마는 보험은 있었어요. 직장 보험. 근데 그 보험이 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험이 적용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일정 금액을 내야 보험이 시작되는 구조예요. 우리 엄마 보험은 그 공제액이 6,000였어요. 한국 돈 800만 원이요. 엄마 그날 응급실 다녀와서 청구서 받은 게 1,800달러. 한국 돈 1,400만 원이에요. 보험회사가 그중에 일부 처리해주고 엄마가 본인 부담으로 낸 게 7,200달러. 한국 돈으로 940만 원이에요. 위험 한 번 진료받고 940만 원이요. 그것도 보험 있는데도요. 우리 엄마 그 청구서 받고 한 달 동안 안 주무셨어요. 카드값으로 떨어서 분할로 갚으셨는데 1년 동안 매달 갚으셨어요. 저 그때 옆에서 다 봤어요. 엄마가 청구서 들고 부엌에서 우시는 거. 그리고 우리 엄마 그 뒤로 아파도 절대로 응급실 안 가세요. 진짜로요. 죽어도 응급실 가지 마가 우리 집 가훈이 됐어요. 그 엄마가 제 한국 응급실 영수증 87,000원 보고 우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한국 분들 아세요? 내 딸은 적어도 미국처럼 살지는 않는구나. 그 안도예요. 한국에 자식 보낸 미국 엄마가 한국 의료 시스템 보고 안도해요. 이게 한국이에요. 이번엔 저희 아빠 이야기. 더 무거운 얘기예요. 우리 아빠는 일용직 하시면서 자영업도 하시고 그래서 직장 보험이 없어요. 미국에서 자기 보험 따로 사면 한 달 보험료가 600달러에서 1200달러. 한국 돈 80만 원에서 160만 원이에요. 한 달이에요. 그것도 쌓인 가족이면 더 비싸지고요. 저희 아빠는 그 보험료가 부담돼서 12년 동안 병원을 안 가셨어요. 12년이요. 건강검진도 한 번 안 받으셨고 치과도 안 가셨어요. 이가 아프면 진통제 드시고 버티고 허리가 아프면 그냥 세월 탓 하면서 참으시고요. 작년에 결국 큰일 났어요. 아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쓰러지셨어요. 911 부르고 응급실 갔는데 협심증이래요.
일찍 발견했으면 약으로 관리됐을 건데 12년을 방치해서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대요. 결국 시술 받으셨어요. 스텐트 시술. 시술 자체는 잘 됐는데 청구서가 7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원이요. 아빠가 보험 없으셔서 그대로 다 내셔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저 한국 살고 있는데도 지금도 그 빚 갚고 있어요. 저 한국에서 일해서 매달 좀 보내드려요. 한국에서 똑같은 시술 받으면 본인 부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건강보험 적용 받으면요. 그리고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받으면 5%만 본인 부담이라서 더 적어요. 미국은 1억대 한국 100만 원. 50배 차이예요. 50배요. 저 한국 와서 진짜 충격이었던 게 한국 분들은 동네 의원에 그냥 들어가시잖아요. 콧물 나면 가요. 약간 머리 아프면 가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그게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미국에서 콧물 나서 동네 의원 갔다는 사람 없어요. 진짜로요. 콧물은 3주 동안 참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12년 동안 못 갔던 그 동네 의원을 한국 사람들은 매달 가요. 이게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복지의 힘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특이한 거 아냐? 다른 선진국은 한국이랑 비슷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국 오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료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문제가 있어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진짜 거의 없어요. 영국부터 볼게요. 영국은 NHS라는 무료 의료 시스템이 있어요.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다 무료예요. 좋아 보이죠? 근데 대기 시간이 진짜 무서워요. 영국에서 비응급 수술, 무릎 수술이라든가 백내장 수술 평균 대기 시간이 18주예요. 18주요. 4개월 반. 어떤 지역은 1년 넘게 기다려요. 응급실도 4시간 이상 대기하는 사람이 환자 셋 중 1명이에요. 무료니까 사람이 너무 몰려서 그래요. 한국에서 무릎 수술 받으려면 의사 선생님이 내일 수술 가능해요 하시잖아요.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영국 사람들 한국 의료 보면 천국이다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호주는요. 호주도 메디케어라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있어요. 응급실은 무료예요. 근데 대기 시간이 또 문제예요.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는 5시간에서 8시간 기다려요. 평균이요. 외래 진료 예약은 3주에서 한 달 기다리는 게 보통이고요. 호주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 응급 예약했더니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라고 답이 왔대요. 3개월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와서 치과 치료받고 갔어요. 한국 비행기 값이 더 싸다고요. 캐나다도 비슷해요. 캐나다 무릎 수술 대기 평균 7개월이에요. MRI 한번 찍으려고 3개월을 기다리고요. 캐나다 사람들이 의료받으러 미국까지 자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또 너무 비싸니까 결국 그냥 참는 사람이 많아요. 일본은요. 일본은 한국이랑 시스템 비슷해요. 그래서 가격은 괜찮아요. 근데 일본은 예약 시스템이 까다로워요. 동네 의원도 미리 전화로 예약하고 외국인이면 일본어 못하면 거절당하는 곳도 많고요. 한국처럼 그냥 들어가서 진료 이게 일본은 잘 안 돼요. 미국은 비싸고 빨라요. 영국, 호주, 캐나다는 싸고 느려요. 일본은 싸고 빠른데 외국인한테 약간 폐쇄적이에요. 한국은요. 싸고 빠르고 외국인한테도 친절해요. 이 세 개를 다 만족시키는 나라가 진짜 한국밖에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응급실 얘기 말고요. 한국 일상 의료가 더 충격이에요. 동네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저 처음 한국 와서 감기 걸렸을 때예요. 한국 친구한테 감기 걸렸어. 어떻게? 물어봤거든요. 친구가 동네 내과 가서 약 받아 그러는 거예요. 저 예약해야 돼 하니까 친구가 그냥 가 그러더라고요. 저 진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자취방 근처 내과를 갔어요. 진짜 그냥 들어갔어요. 접수하고 5분 기다리니까 의사 선생님 진료실로 들어오라 하시고 시험 목 보시고 청진이 되시고 감기예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하고 끝. 진료비가 3,500원이었어요. 약국 가서 약 받았는데 약값이 4,800원. 둘이 합쳐서 8,300원이에요. 미국에서 감기 걸리면요. 일단 동네 제너럴 닥터 예약해야 돼요. 예약 잡히는 게 보통 2주에서 3주 뒤에요. 진료비는 보험 없으면 200달러, 한국 돈 27만 원. 보험 있어도 본인 부담 50달러에서 100달러.
그리고 약은 따로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감기로 병원 안 가요. 그냥 약국 가서 일반 의약품 사 먹어요. 처방약은 사치예요. 저 한국 와서 충격받은 게 또 있어요. 한국은 동네에 의원이 너무 많아요. 자취방 방역 1, 킬로미터 안에만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안과 다 있어요. 걸어서 5분이에요. 주말에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진료 보시고요. 미국에서 우리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차로 30분이었어요. 동네 의원은 보험 등록된 곳만 갈 수 있어서 보통 차로 20분 거리 한 군데 있고 가려면 예약하고 가야 되고 한국처럼 5분 거리에 골라가는 그런 풍경은 미국 어디에도 없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약국. 한국 약국 시스템이요. 약국이 의원이랑 분리돼 있잖아요. 의원에서 처방받고 옆 약국 가면 약사님이 친절하게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 이 약은 졸려요. 이 약은 술 드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미국에서는 약국이 체크아웃 카운터 같아요. 그냥 약 받고 끝. 약사가 설명해 주는 일 거의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두통약 사러 약국 갔어요. 약사님이 어떤 두통이세요? 욱신거리는 거예요? 조이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약사가 환자한테 질문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 약사님들은 진짜 작은 의사예요. 그게 한국 의료 시스템의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응급실 그날 밤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외국인이라 한국말 더듬더듬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 선생님도 접수창구 직원분도 단 한 분도 저한테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말 알아들으시고 영어로 한마디씩 섞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고요. 미국에서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응급실 가면 대기 시간 2배예요. 통역 기다려야 하고 차별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환자도 그냥 환자예요. 이 평등함이 또 한국의 멋이에요. 저 진짜 궁금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래서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공부했어요. 한국 분들은 너무 당연해서 모르시는데 외국인이 보면 진짜 마법이에요. 한국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면 매달 월급의 약 3.5%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내세요. 회사가 똑같이 3.5% 더 내고요. 자영업자는 소득이랑 재산 따져서 보험료가 정해지고요. 평균 직장인 가족이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내요. 쌓인 가족 다 포함이에요. 그 보험료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동네 의원 진료비 70% 보험 처리, 종합병원 50%, 입원비 80%, 수술비 80%, 그리고 암 같은 중증 질환은 95% 보험 처리예요. 본인은 5%만 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암 진단 받아도 한국 사람들 치료비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미국에서요. 가족 보험료는 쌓인 가족 평균 한 달 200만 원이에요. 1년에 2,400만 원. 그것도 회사가 절반 내고 본인이 절반 내는 게 그 정도예요.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달 300만 원 넘게 내고요. 그러고도 보험 처리율은 70에서 80%고 공제액 800만 원 먼저 내야 보험이 시작되고요. 미국 평균 가족이 1년에 의료비로 쓰는 돈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에요. 한국 평균 가족은요. 보험료 포함해서 1년에 250만 원에서 350만 원, 7에서 8배 차이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접근성, 속도, 친절도 다 미국을 이겨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한국의 보석인데 국가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직장 다니시면 2년에 한 번 무료로 종합검진 받으시잖아요. 40대 넘으시면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도 거의 무료로 받으시고요. 일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검진 안 받으면 회사가 잔소리해 부럽다고요. 미국에서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평생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너무 비싸서요. 종합검진 한 번 하려면 보험 적용 없이 3,000달러에서 5,000달러, 한국 돈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다가 늦게 발견해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처럼요. 한국 분들 매년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카톡 오는 거 귀찮다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보호망인지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거 귀찮은 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자,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갈게요. 제가 응급실 영수증 사진을 엄마한테 보낸 그날 아침이요. 엄마가 우신 다음에 엄마가 한참 후에 다시 카톡 주셨어요.
로렌, 너 그 나라에서 진짜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엄마 마음이 놓인다. 하고요. 그 한 줄 보고 저도 울었어요. 새벽 응급실에서 안 울었던 거 그 카톡 받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더 적극적이셨어요. 그날 저녁에 영상통화하시면서 라우렌, 한국 영주권은 어떻게 받아? 우리도 한국 가서 살까? 진지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가 진짜 인터넷으로 한국 비자 정보 찾아보시고 계셨어요.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로렌, 미국에서 우리 가족이 평생 의료비로 쓴 돈, 그리고 앞으로 쓸 돈을 합치면 한국 가서 그냥 사는 게 훨씬 싸. 지금이라도 옮기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고요. 우리 아빠는 한국이 좋다고 절대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평생 사신 분이고 미국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분이세요. 그런 아빠가 건강 때문에 한국으로 옮길 생각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미국 어른의 자존심을 흔들 만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그날 이후로 미국 친구들한테 한국 의료 시스템 자랑하고 다니세요. 내 딸이 사는 나라는 응급실이 8만 원이래 하시면서요. 미국 친구들이 거짓말이야 안 믿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영수증 받다니까 하시고요. 한국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비범한 시스템인지 잘 모르세요. 우리 부모님 같은 미국 사람이 자기 딸 영수증 한 장 보고 살 나라 옮기는 걸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심 얘기 좀 할게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살 때요. 저는 항상 아프면 안 된다. 그 강박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학교에서 다쳐도 엄마한테 말하면 병원 가야 되고 그러면 돈 나가니까 그냥 참자. 그게 어린이의 생각이었어요. 미국 아이들 다 그래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로렌, 정말 응급한 거 아니면 절대 응급실 가지 마. 그게 미국식 사랑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병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랑인데 병원 가지 말라고요. 한국에 와서요. 저 처음에 신기했던 게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이 콧물만 나도 병원 가 하시잖아요. 아빠들이 무릎 좀 아프시면 병원 다녀와. 가족이 그러시잖아요. 미국에서는 병원 가지 마. 비싸가 사랑이고 한국에서는 병원 가, 약 먹어가 사랑이에요. 이게요. 단순히 의료비 차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나라가 국민의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이 아프면 빨리 치료받아야 한다는 그 기본을 지켜주는 나라예요. 그게 당연해 보이는데 세계적으로 그게 당연한 나라가 진짜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여러분은 그 기본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콧물 나면 동네 의원 가는 거, 아프면 응급실 가는 거,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거, 당연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기적이에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한국 응급실 갔다 왔다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외국인이 한국 의료 시스템 한 번 만나고 그 시스템이 자기 부모님까지 흔든 이야기였어요. 한국 분들 중에 요즘 사는 게 좀 지치고 한국이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 계실 거예요. 뉴스 보면 우리나라 별로네 그런 생각도 드시고요. 근데 한 번만 외국인 시점으로 내 나라를 봐주세요.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계시는 그 보험증 한 장이 어떤 나라에서는 평생의 꿈이에요. 저희 미국 부모님이 진지하게 한국 가서 살자 알아보시는 그 나라에 여러분은 태어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가끔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은 댓글로 추천해 주시는 한국 일상 도전해 보려고요. 외국인이 진짜 놀랄만한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요. 안전한 새벽거리, 무료 와이파이, 24시간 편의점, 택배 문화 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저 그날 응급실에서 진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이 영상 보실 일 없으시겠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새벽 3시에 외국인 환자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그 마음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느냐가 진짜 한국의 힘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외국인 시점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이야기 계속 풀어드릴게요. 저 림 라우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